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권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말에 또 비 소식이 들려오면서 긴장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기상청 이일용 기상전문관 연결해 이번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기상청 기상전문관 이일용입니다. 네, 수도권은 18일 이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장마 전선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20일부터는 남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올라오면서 비구름이 발달하여 새벽부터 낮 동안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21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경기 북부 지역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아침 기온이 높아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말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지도 관심이 큰데요. 이번 장마 때 파주는 이틀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내려 특히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주말 비의 양 얼마나 될지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150mm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과 예상되는 비의 양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여 강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이나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17일 이후로 수도권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반이 약한 상태가 많아서 산사태 지역과 축대, 하천 제방 등에서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부터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지, 장마는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이는지 짚어주시죠. 다음 주간에도 정체전선의 위치와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강수 예보의 변동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수도권의 장마 종료는 평균적으로 7월 26일인데요. 최종적으로 장마 종료 이후에 분석을 통하여 확정되겠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강수가 이어질 수 있어 비슷하거나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도권 기상청 이일용 기상전문관과 함께했습니다. 부천의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은 부천 대장 신도시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이 모두 끝난 상태고 오는 2027년이면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민선 8기 임기 후반기 주력 사업은 상당 부분 대장 신도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부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대장 첨단 산업단지. 지난해 초 SK그룹 R&D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다른 기업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장 신도시 일대를 첨단 산업 집약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추가 기업 유치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장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기업 자체 이익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천에 있는 여러 기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부천시. 정기적인 실무 TF 회의를 통해 기업 유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내년에는 산업용지 분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당장 대장 신도시를 지나는 대장 홍대선도 실시 협약이 마무리돼 올해 착공에 돌입합니다. 다만 부천 대장동의 환경기초시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소각량 500톤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소각장을 짓는 게 목표입니다. 소각장을 자체 단독시설로 선회한 만큼 토지 용도와 면적 등을 고려해 지역 내 입지를 선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환경기초시설이 주민들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라든지 여러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역소각장 추진 계획으로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을 샀던 부천시. 이번에는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지역 명소로 조성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경영지원센터가 인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지역 기업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자리 잡은 한 중소업체. 이곳은 신선도 유지제와 보온대 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나 정책들을 한 곳에서 모아올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경영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을 하고 또 지원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바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그 기능을 하는 그야말로 좋은 의미에서의 이런 센터가 개소하게 된 겁니다. 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노무와 세무, 관세, 창업, 법률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제와 기업 경영 주제 등 장기적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센터에는 공유 오피스로 사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라운지를 비롯해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 컨설팅 전문 교육,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회의실, 중소기업인들이 상생소통 협력할 수 있는 협업존 등도 갖춰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선 기업경영지원센터, 경영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지원으로 움츠러든 중소기업이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 협동조합이 19일 김포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일자리 빼앗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 준 김포시 복지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지난해 말까지 김포시청 지하 공간에서 카페 운영을 통해 장애 청년 5명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며 이후 김포시가 청사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합은 김포시가 청사 리모델링 이후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기존 공간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를 입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김포시에 시청 카페를 공개 입찰하지 않은 이유와 카페 선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장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장애단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홀대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는커녕 있는 곳도 없애가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에 자리를 내주었을까요? 장애인 단체에 대한 혹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편견이나 부당한 배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천시와 부천희망재단이 오늘 부천시청 1층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나 각종 페이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기부자가 키오스크에서 생계와 교육, 건강, 주거 항목 가운데 도움을 주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금액을 정해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기부금은 부천시와 부천희망재단 협력기금으로 적립돼 위기가구 긴급 지원에 사용됩니다. 매 순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유 가치의 개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부천이 기부 문화 도시가 되는 날까지 희망재단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 전문 제조 판매업소 등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 전문 제조 판매업소 180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소 24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의 한 업소는 철판 닭갈비 등 식육 가공품을 제조하면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업소는 관할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상품을 납품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천시 한 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며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반찬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관련된 불법 행위도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어 반찬 등 식품 안전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최대 규모의 해양 복합 문화관광시설인 상상 플랫폼이 개관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19일 상상 플랫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관 행사는 오후 5시 30분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식순이 진행되며 부대 행사인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은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개관 이후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재물포 웨이브 마켓과 여름 대표 페스티벌인 워터밤 인천 2024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상상 플랫폼은 1978년 건립된 낡은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한 시설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미디어 아트 전시관 뮤지엄 L과 바다뷰의 전망 좋은 베이커리 카페 스토리지 인천, 미래교육 복합체험 공간인 인천시 교육청 AI 융합교육센터, 지역공방 한지 생각 이닥과 갤러리 GT 등이 조성됐습니다. 야외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인천 내항 18부도 우선 개방구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000평 규모의 잔디광장, 1883 개항광장과 더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월, 스마트 음악 벤치, 개항 포토존 등 편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지난 4월 인천관광공사 사옥 이전을 시작으로 1883 인천 맥강 파티와 1883 상상 플랫폼 야시장, 2024 청룡 시리즈 핸드프린팅 등 굵직한 행사들을 연달아 열며 존재를 알린 바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별로 1개 이상의 스포츠 종목을 배우도록 지원하는 체육교육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1학교 1학생 1스포츠 교육 사업을 기존 초등학교 200곳에서 전체 초중등학교 399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목은 기존 14개에서 양궁과 체조, 럭비와 펜싱이 추가돼 18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 교육청은 사업 확대에 맞춰 스포츠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전문 지도자를 확보하고 교육 과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초중 고교 151곳에서 운영 중인 인천형 아침 체육 활동도 내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30여 개 학교에서는 맨발 걷기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인천 지역 프로구단, 대학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종 청소년 스포츠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섰습니다.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김선화 의원, 재정문화위원장에 장혜영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광래경 의원, 도시교통위원장에 최의열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이달 초까지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위원장 선출을 놓고 양당이 대립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등을 비롯해 예산결산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을 매듭 지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